잘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우와 지민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니 결혼하신다고요? 어머, 이렇게? 이렇게 16만 구독자들한테. 유부녀 되는 네. 걸 이렇게 공표를 했어. 아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요. 잘 살아야겠네요. 책임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네요. 아니 그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진짜 감기 원래 안 걸리거든요. 저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지민쌤 위주로 들어주시고 어머나, 알겠습니다.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할 수 있는 얘기는 최대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번 우리 예전 영상에 네. 아직도 댓글이 달려요. 근데 최근에 그래서 이분 지금 결혼하셨나요? 막 이런 게 달렸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네 내년에 한대요. 이거 너무 달아주고 싶었는데 못 달아줘서 너무 아, 아쉬웠네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촬영을 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제를 미리 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도 결혼 주제가 어쨌든 저한테 지금 이 살아있는 생생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 저희 그거 했던 생각이 그 영상 아주 핫했던 그 영상 영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라디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딱 요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한 1년. 약간 추웠을 네, 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때 처음 했는데 막 영상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고 음, 그래가지고 음. 적잖이 당황하셨잖아요 그때. 네, 난 계속 그렇게 나온 줄 알았네, 근데. 아니 나한테도 흔한 일은 아니야. 그래서 아니 어쩌다가 연애 음. 썰 좀 풀어주세요. 아, 어떻게 또 그러니까. 결혼까지 이어지게 그러니까 되셨습니까? 그 또 이제 3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많은 희망과 네, 좋아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 같네요. 음. 우선은 그때도 이제 저희가 뭐 한 59일 됐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작년 라디오 때. 되게 좀 귀여웠는데 네. 그게 벌써 이제 365일이 넘어갔나요? 넘어갔어요. 이제 아. 430일도 넘어간 이제 카운팅하는 거 너무 웃겨. 네. 아니 그때도 불현듯 그 생각을 했던 게 여기서 59일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했다가 내가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이게 또 이런 기록물을 남긴 것에 대해서 내가 또 후회를 하려나 그때 그럼 그 내가 생각을 내려줬지. 그런 헤어졌으면 내려줬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선 저랑 제 남자친구는 둘 다 이제 꽉 차서 만났잖아요. 네. 네, 꽉 차서 만났는데 저희 처음 만난 계기가 뭐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게 저는 이제 소개팅을 10번째 하고 이제 계속 수확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2022년이었죠. 그때 추석이 됐어요. 예, 추석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제 젤 네일을 하려고 예약을 잡았는데 뭐 사실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3-4번 정도 가는데 그리고 갈 때마다 원장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짝 어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에 추석 때 또 내려가면 어른들이 시집가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예요. 이 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낸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뭘 소개팅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원장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흘려듣지 않으시고 우리 남편 중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일샵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네. 진짜 인생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 살아야 된다네 그 알 사람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음. 저기로 데려가 줄지 알 수가 음. 없어. 저기가 근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너무 친해서 막 받아봐 이런 사이도 아니고 고객님, 원장님 이런 사이였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해보실래요? 이랬어요. 제가 그럴까요?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 남자친구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 네, 그 전화로 그 상황에서는 이제 거절을 했고 그러고 이제 원장님이 한 번 더 설득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한 30분 됐는데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한대요. 오늘 만나세요. 급 만남? 그래서 그날은 뭐 본인이 오늘 만나긴 좀 무리하다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소개팅을 했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해줬다. 네, 전혀 뭐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저의 배경을 그 자리에서 설명한 거예요. 저도 그동안 그런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만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저 오빠한테도 얘기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렇게 강렬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첫 네. 만남에? 네, 강렬하지 않았고 맥주를 그렇게 마셔서 술이 취했는데도 그렇게 뭔가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잡히면 왜 이렇게 뭐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로 보이고 갑자기. 갑자기. 근데 이게 원장님 뭐 이렇게 면이 있으니까 뭐 혹시라도 애프터를 하면 두 번은 보겠다. 근데 두 번 이상은 아니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맥주를 마시는 중에 한 번 더 만나실래요? 해서 예. 대답도 그렇게 했어요. 예. 어. 그리고 두 번 만났는데 처음 본 것보단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 오히려 두 번째가? 예. 그리고 그때 그 오빠가 이제 제 남자친구는 그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화를 막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장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소개팅한 사람이랑 나눌 만한 대화가 아니지. 여기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자기 망가진 얘기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뭐 돈 날린 얘기 이런 거를 진짜? 주식으로 네, 카카오로 얼마 네. 날렸어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그닥 지금부터 안 공개해도 될 얘기를 굳이 왜 하지 싶은 얘기도 너무 솔직하게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았는데 그러다 또 3번 되고 4번 되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20대 때도 소개팅을 했고 30대 네. 때도 소개팅 했잖아요. 30대 후반 소개팅 어떤 에티켓 내지는 필승 전략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저 진짜 소개팅 안 해봤으니까 저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필승을 해야 필승 전략을 알려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뭔가 이런 덕목은 갖추면 뭐 남자 입장, 여자 입장 다를 것 같은데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궁금한 게 이제 저 때랑 또 시대가 다르니까 네. 요즘엔 더치페이 하나요? 아니요. 그러진 그렇죠.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원래가 20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얻어먹는 걸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밥을 먹으면 사실 반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꺼이 받을 남자분들도 많지 않아요. 사실 애매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반반 합시다를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저는 밥을 조금 비싸게 먹으면 두 번째 뭐 맥주를 먹거나 그렇게 되면 안주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 액수에 맞게 시켜요. 약간 빚진 마음을 가지기가 네. 싫구나. 네, 저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커피를 사고 끝나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뭐 커피를 몇만 원씩 사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부담 갖지 말자 하는데, 보통은 비등비등하게 하는 걸 저도 마음 훨씬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소개팅의 매너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만나면 그냥 공통의 룰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있는 척하거나 너무 뭔가 드러내거나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건 그냥 비호감이잖아요. 약간 딱 했는데 포르쉐 키 책상에 딱 놓고 뭐 그런 막 이런 사람을 거?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저도 이렇게 으스대는 사람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저런 것도 있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조차가. 그거 되게 네. 뼈 때리는 말이다. 네, 저는 그냥 대충 배경을 알고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그 사람이 뭘 과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대충 이 사람이 이런 걸 갖추고 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좀 생겼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제 나이 때쯤 됐다 그래서 뭐 가방끈 끼다고 가방끈으로 뭐 허세를 부리겠어요. 회사 네임으로 허세를 부리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만나니까 다들 좀 겸손해요. 그래서 내가 짱인 줄 알고 살아봤더니 내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더라. 이걸 다 이제 다들 깨닫는 아는 나이죠. 예. 그리고 뭐 짱인 줄 알고 살았지만 참 먹고 살기 힘든 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경험하는 거고 느끼는 거고 이러니까, 나이 들어서 만났을 때 그때도 제가 작년 그 라디오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매너들이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들이댔으나 저는 필승이라기보다 약간 그냥 필패가 되고 아니 뭐 사람을 인연을 만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매너가 이상하거나 뭐 지민쌤이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연이 안 닿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호감을 보여주셨던 분들이 좋아했던 포인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하고 와요. 그쵸. 또 친절하면은 지미쌤이죠. 그죠. 우선 그 예의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를 조금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본인한테 호감을 많이 느꼈나 보다라고 좀 오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상대가 알아차릴 정도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좀 티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상대들이 해석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견 표시하면 저도 저 솔직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굳이 앉은 자리에서 막 입 다물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 난 어색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을래 난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너무 무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렇게 좀 상대가 말하기 좀 힘들어하는 성격인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좀 더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재미없어도 많이 웃고 그래서, 리액션 여왕. 네.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도 저한테 많이 속았죠.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제 친남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웃어주고 그래서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뭐 마음씨가 예쁜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단단히 착각을 했구나. 아니야. 마음씨 예쁜 거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 반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네네. 뭐 소개팅 할 때 얼마 정도 밥 먹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 30살 초까지는 한 끼에 2만 원, 3만 원 사이 정도를 1인당? 먹었던 것 같아요. 1인당. 예. 근데 뭐 저희 지금 남자친구랑은 술집처럼 먹는 그런 식당을 가니까 술 시키고 음식 시켰더니 한 8, 9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1인당? 아니요. 다 둘이? 둘이 해서. 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소개팅 기준으로는 꽤 많이 쓴 밥값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소개팅 시세를 모르지만 뭐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반띵을 해야 되니까 뭐 남자분이 뭐 조금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신라 호텔이나 뭐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보자고 네. 뭐 해요. 네. 그럼 밥값이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남자분은 그냥 이 친구한테 대접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하루 쉬는 날 그걸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네, 근데 얻어 먹고 나니까 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뭐 금방 좀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났던. 네. 그래서 그런 좀 강박이 있는 애가 있어서 걔는 어떻게 하냐면 소개팅에서 밥 얻어 먹잖아요. 그럼 보통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은 이게 약간 뭐 퉁이 되는데 그치. 이게 커피를 마시면 퉁이 안 안 된단 되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예 커피 약속으로 잡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를 뭐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밥은 5만 원이 나왔고 커피는 뭐 1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기프티콘 보낸대요. 그걸 갚을 만큼의 기프티콘을 딱 보낸대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네. 네. 왜냐면 괜히 막 먹튀했다느니 이제 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의 부채를 갖고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몇만 원에. 그게 약간 내 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되게 짜증나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밥값 10만 원씩 쓰고 너무 짜증나겠다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도 그 미안해서 뭔가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너무 알겠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수록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요. 아, 여자들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안 들수록 약간 밥 빚 살려고 안 지려고 하죠. 네. 예. 두 번 만날 것 같으면 굳이 오늘 내가 이걸 갚아줄 필요가 없거든. 그쵸. 다음번에 내가 사면 네. 되니까. 예. 맞네, 그래서 맞네. 근데 사귀는 것까지 가는 거는 너무 과한 이제 미안함을 가졌던 것 같고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마 어린 나이에 너무 비싼 걸 얻어먹고 미안함에 그냥 사귀었던 뭐 그런 그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네. 네, 저는 그냥 어쨌든 한 번 만나고 나서 연락 끊이지 않고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남자친구가 먹는 거에 돈 쓰는 걸 별로 안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도 미식가시구나. 네네 사귀기 전까지 그냥 뭐 한 끼 네가 사고 한 끼 내가 사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남자가 의뢰 돈 내게 해야지 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장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나름 그것도 뭐 점수를 따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근데 요즘 너무 인터넷에 그런 그러니까 혐오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남자분들은 여자가 자기한테 기생해가지고 살까봐 뭐라 그러지 그거를 퐁퐁 설거지 뭐 할까봐 퐁퐁남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 거 할까봐 네. 이제 싫어하고 네. 근데 여자들은 또 뭔가 무능한 남자 만나고 음. 또 막 약간 가부장적인 남자 만나고 그러니까 좀 뭔가 본인이 원치 않는 남성상에게 속아서 결혼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실 세계에 그런 사람들 많진 않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주 막 커뮤니티에 있는 극단적인 의견을 현실 세계에서 피력하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아 사실 본 적은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소개팅하면서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네. 그런 생각을 해도 네. 뭐 입 밖에 내겠어요? 아,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의견에 일부 동조하고 일부 음. 반대를 한다 해도 뭐 그런 음. 걸 뭐 겉으로 말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약간의 그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살짝 좀 그런 거 배려해가지고 눈치껏 행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에티켓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심리학을 아냐 뭐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 대화해보면 그 사람 말투나 뭐 목소리나 표정이나 이런 데서 성격이나 대충 이 사람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게 20대 때는 몇 번 만나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40줄 되니까 그냥 사람 딱 처음 만나서 한 5분 정도 얘기하면 성격이랑 살아온 게 어느 정도 그쵸.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군이 어디냐를 떠나서 사회생활을 다들 어쨌든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겠다라는 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대충 감을 잡고 나서 만났을 때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고 물론 아주 속속들이 내가 모르는 면이 당연히 있지만 만나봐야 아는 면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충 큰 분위기에선 이 사람의 특성을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나진 않아도. 근데 저는 그건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어쨌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이거 남자친구가 공개하는 걸 싫어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모태솔로였어요. 근데 본인은 뭐 내가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돼 했을 때 오케이 했으니까. 네. 네네. 근데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모태솔로에 대한. 네. 뭔가 그냥 좀 되게 이상한 소리 할 것 같고 오타쿠인가? 혹시라도 이거지. 그런, 네, 딱 그 말하면 생각을 한 그거죠. 거죠. 네, 네. 좀 특이하고 뭔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우선 제 그 네일 샵 원장님이 워낙 칭찬을 많이 했어서 그래 인간성은 괜찮겠지 하는 정도의 기대감으로 나간 거였는데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이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성격이 막 외향적이지 않아요. 근데 공대 이공계열 네, 여자 네. 혹시 네, 그러신가요? 맞아요. 전형적인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이공계열 이제 네. 남자밖에 없는 그런 네. 데서 학교를 다녀. 그리고 남자밖에 없는 데서 직장 생활을 계속 해요. 소개팅은 간간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사람 못 만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태솔로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 지금까지 이제 뭐 남자 만나기 어렵다 이런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소셜하면 사회성 괜찮은 모태솔로가 너무 좋다고. 그건 그렇지. 네, 뭔가 제가 지고 가야 될 상대의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냥 오빠가 어떤 자기 통계에 의해서 여자는 이럴 거야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대할 때 뭐 과거의 어떤 여성상에 대한 자기가 경험한 여성상을 생각하면서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가 인간으로서. 보다 얘는 이런가 보다 정도로 접근하고 뭐 저한테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하거나 이래서 모태솔로라고 하는 건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아니야?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분이? 정말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모태솔로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역시 되게 고정관념에 많이 갇혀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지금 연애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뭐 1년 정도 만나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했었으면 당연히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구나 했던 생각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제 확신을 하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좋습니다. 잘났다 좋겠다 사랑 꿀이 아주 뚝뚝 떨어진다. 근데 솔직히 오늘 결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결혼해서 너무 좋아요가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 메리지 블루를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메리지 블루요? 메리지 블루. 좋은 사람이었다면서 메리지 어, 블루가 지금 뭐 진행 중이신 거예요? 이제 조금 막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식장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이제는 누군가한테 결혼하게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상황이 돼서라기보다 마음을 먹고 났기 때문에 그 메리지 블루 졸업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한 거여서 근데 저는 제가 메리지 블루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메리지 블루라는 말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지만 네.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검색해야 나오는 말이었거든요. 그게. 그렇죠. 흔하게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울하다라는 느낌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그쵸. 이제 결혼에 대한 불안하고.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감 이런 것들 이게 맞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남자친구한테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건가라는 내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나 왜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냥 자꾸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어, 음. 독립적인 생활이 너무 잘 맞는 것 아, 같은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싱글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게 네, 둘이 있을 때보다 누리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은데 결혼하는 게 맞나? 결혼해서 내가 더 나은 선택인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자꾸 파국적인 생각들을 하고 맞아. 결혼해서 막 그 살림과 육아에 쩌들어서 막 나의 커리어는 다 포기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의뢰 걱정하는 것들. 음, 근데 그게 우려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음. 그치만 그게 막 나한테 이렇게 기분을 확 다운시킬 정도로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런 생각들만 너무 많이 들고 내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역할이 주어지면 대충 하는 건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결혼이 나랑 맞나? 이런 거. 나 결혼이란 제도가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불안한 것 때문에 결혼을 빨리 결정하게 될 줄 알았지만 정작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빨리 내려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메리지 블루를 저도 솔직히 말하면 결혼 전에 오는 일시적인 우울 정도로만 이해를 한 네. 거예요. 찾아봤잖아요. 에, 진짜? 근데 내가 가졌던 그 많은 걱정과 그 얘기 불안과 이런 것들이 다 메리지 블루의 증상이었구나. 그래서 결심이 서고 메리지 블루의 그 끝자락에서 좀 이제 가는 쪽으로 결혼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나서는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게 확실한가? 음, 를 생각했을 때 확실하다고 생각해야 딱 이렇게 점프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다들 하니까 맞겠지 아니면 나오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또 가는 맞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자였던 거죠, 제니 네, 쌤은. 전 원래도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 나이로 29살 때 결혼을 했고 네, 그 한국 나이로 31살에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결혼이 뭔지 뭐 이런 거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고 주변에서 또 결혼한 친구도 많이 못 봤었을 때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약간 결혼하면 내 개인적인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 뭔가 생각했어요. 사회생활도 당연히 제약이 많이 생길 것이고 난 신부고 아내고 우리 남편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달라짐에 대해서 네, 만약에 10 정도 내 생활이 달라지면 이걸 한 1000 정도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막 네, 갑자기 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은 그 네.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런 건가요?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에 너무 많이 익숙해졌고, 그리고 제가 독립한 지가 지금 이제 한 1년 반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사회생활에 발을 본격적으로 들인 게 늦어서 그렇지, 사회초년생이랑 마인드가 똑같은 거예요. 나이만 많지.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초에 이제 막 돈을 좀 벌고 자기 독립적인 공간이 생기고 이런 분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생활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친구도 내 맘대로 만나, 뭐 늦게 들어와도 돼, 뭐 늦잠 자도 돼, 밥 내 맘대로 먹고 싶을 때 먹어,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결혼은 뭔가 규칙성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상대방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합을 이루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상대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욕심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희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나 희생할 수 있나?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나? 내려놓으면서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 왜냐면 제 주변에도 이렇게 살다 보면 힘겨워지고 그렇다 보면 서로가 또 이렇게 막 서로를 원망하면서 좀 이렇게 핥히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네. 저는 갈등이 예상되는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뭔가 내 아쉬움을 자꾸 남편한테 보상하라는 그런 생활을 할 바엔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 나 지금 준비된 상태가 맞는가 이 생각을 그래서 못 모를 때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게 어렸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약간 실생활의 결혼이 어떤 건지 너무 많이 경험하고 그렇고 가니까 저 얘기가 뭐 나라고 해서 안 겪으리란 법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사는 사람들 얘기나 제가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부모, 뭐 부부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 관련해서도 안 해봤던 것들 조금씩 시작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는 지금 그냥 밀고 가고 싶은 욕심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는 결혼이 뭔가를 중단하는
내 것을 중단하고 해야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펼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겠구나 자꾸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리고 뭐 출산이나 육아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육아는 그래도 같이 하지만 출산은 오롯이 내 몫인데 제가 또 이제 뭐 살찌고 이런 것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하니까 겁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에 대한 친구들 두려움도 있었구나. 있었어요. 네. 네. 아이를 둘 다 낳겠다를 딱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둘 다 50대 50에서 진짜 약간의 차이로 낳는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근데 이러면 결국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임신이 쉬울지 아닐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우선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엄마로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 막 이런 것도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미리 땡겨와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애가 생길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돼서 막 나는 또 살이 찌겠지? 제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만 했어요. 살이 쪄가지고 막 또 그 살찐 나를 보면서 우울해하겠지? 뭐 계속 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이 결혼으로 생각이 흘러갈 수가 있나. 이런 시기가 이제 몇 개월 있었던 것 같고 괜히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싱글인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좀 독립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뭔가 쟤랑 이제 앞으로 놀러도 못 가겠다 뭐 이런 생각. 그것까지 미안해. 그것까지 아니 싱글인 친구들한테 미안한 것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종종 그런 인맥들이 있어요. 다 동일 연령대는 아니라 좀 어린 후배나 네. 아니면 어린 선생님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이제 안 돼요. 이제 못 가요. 싱글 나라를 탈출하지 마세요. 안 돼. 그럼 나 버리는 거야. 이제 뭐 이런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인데 저도 제가 친구들이 결혼을 어쨌든 저보다 다 빨리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늦어졌으니까. 근데 친구들한테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던 친구들이 시집을 가서 이렇게 부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간 마음이 비는 듯한 걸 많이 경험을 했죠. 직접 대놓고 표현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아무도 나한테 빨리 가버려라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괜히 무슨 마치 뭐 결혼하는 연예인 같네요. 팬들을 걱정하는 연예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네. 그거에 대한 두려움, 네, 정말. 낯섦 그게 이제 약간 우울감으로 네, 네. 나타났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민생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그랬던 게 맞는 것 같고 아닌 경우는 촉이 아닌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몇 번 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네. 상황에서. 근데 그냥 좀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밀려 떠밀려가 좀 있잖아. 네, 그쵸. 왜냐면 뭐 그 시기에 좀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거 알지만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변에서 너희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이래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내 의지가 아닌 걸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때 그냥 내 마음, 내 양심, 내 촉은 알고 있는 거야. 네. 아닌 걸 아니까 네. 이제 그때 막 걱정과 불안과 우울함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결혼 생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겉돌잖아요. 밖으로 자꾸 돌고 그랬는데 남자친구 완전 집돌이에요. 네. 집 안에서 너무 부지런해. 뭐 온갖 걸 고치고 뭐 행거 설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오히려 나가서 사람 만나고 뭐 그냥 뭔가라도 자꾸 해프닝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 생활만 놓고 보면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게 화목하게 살겠다라는 확신은 있어서 결혼 대상으로서의 불안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 정말 저의 개인적인 요인인 것 같고 네. 지금 해주셨던 그 좋지 않은 그러니까 촉이 좋지 않은데도 떠밀려 하게 되는 결혼이 속도 위반이 많아요. 맞네. 네, 속도 그것도 위반. 있을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좀 주제가 튀는 얘기지만 속도 위반은 뭐 축복처럼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게 나를 네. 또 등 떠미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뭐 그 아이가 얼마나 뭐 축복인지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네. 뭐 내 의사에 반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결정인 건 맞잖아요. 뭐 물론 이혼도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하면서 이혼을 예상하고 결혼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갈 때는 이혼해야지 이러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 그런 건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복 받으면서 가는 게 맞고 가능하면 자기
자기가 가장 잘 설득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 성격의 요인인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긴 해서 네. 그게 뭐 일이든 뭐든 그냥 내가 잘하고 싶어져야 몸이 좀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래서 결혼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할 때는 뭐 남자친구가 뭐 예식장 이런 거 예약 빨리 해야 된다던데 그래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그런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입은 하잖아요. 사람들이 대충 뭐 레몬 결혼을 테라스 뭐 뭐 다이렉트 뭐 이런 거 뭐 있던데요. 그런 게 카페 있어요? 이런 네. 게 가서 이렇게 뭐 기웃거리기라도 하잖아요. 관심 있으면 뭐 드레스라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관심이 글로 흘러가지가 않으니까 검색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근데 저는 또 이제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또 좀 급하고 빨라요. 그래서 한 2, 3일 사이였어요. 제 결심이 서고 한 2, 3일 사이에 집과 예식장을 해결한 아, 실행력 좋은데? 네, 제 실행력은 스타일인데요.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뭐 결혼식을 아직 하지 않아서 이게 맞는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식장을 딱 한 군데 봤어요. 네. 다른 데랑 비교하면서 골치 아파지고 싶지 않아서 네, 그냥 집에서 가까운데 한 군데 가서 크게 나쁘지 않아서 하객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예식장이라고 하길래 사람들의 평가가 그냥 예약을 했는데 그냥 굵직한 건데 심플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1년 전에 해야 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임박하게 가도 자리는 있더라. 날짜를 바꾸면 되죠, 뭐. 네네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마음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길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구나. 저도 뭐 1년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예식장 어디 가도 막 자리 다 없을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저 아는 지인은 되게 인기가 많은 웨딩 베뉴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날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냥 내가 맞아. 원하는 예식장에 비는 날에 결혼하는 거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곳들은 좋은 시간대에 가면 사실 1년 전이든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식장의 어떤 컨디션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뭐 언제든지 날짜도 나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꼭 예식장이 지정해 주는 날이 아니어도 된다. 그쵸, 그쵸.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냥 어쨌든 잘 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도 착한 것 같고 네. 잘 만나신 것 같고요. 그냥 원하던 때에 좋은 날에 나이도 또 40 넘기고 싶지 않았는데 딱 이제 내년에 간당간당하게 해서 갑니다. 그렇게 잘 가게 된 것 같아서 돌아오지 축하드려요. 않겠습니다. 저의 돌아오지만 다짐은. 안 받아줄 거야. 아, 그리고 요즘에 네. 저 되게 재밌는 게 막 보고 있는 게 나는 솔로 그리고 솔로 지옥이 아니라 뭐지 돌싱글즈 네. 이런 거 이제 막 되게 재밌게 본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거 만약에 싱글일 때 출연하라고 하면 출연하실 의사가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사실 그 남자 이성으로 보이는 대상과 뭔가 꽁냥거림을 남이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네, 부끄럽고 이거는 약간의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방송국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제가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또 그런 끼가 있으신 분들은 또 공통된 특징이 좀 몇 가지 있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근데 또 제가 생각하는 그 배우자의 상은 좀 진중하고 나대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거는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이 방송 작가여서 그 친구가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50명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지금 방송을 하는 중인지 모르겠네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제가. 근데 그 언니 해볼래 했는데 이미 뭐 제 남자친구가 있으니 뭐 저야 그 가능성이 없었지만 만약에 실제로 싱글이었어도 저는 그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나가는 건 못했겠고 방송으로 공개되지 않는데 성남시 시에서 뭐 그런 싱글들 만남을 주최를 하고 뭐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시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거는 또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개되는 게 싫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좀 불편하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근거 없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들의 감상을 막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오는 상처도 있었을 것 같고 맞아. 아무리 악플이 없다고 해도 악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존재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서운할 수도 있고 존재감이 너무 부각이 돼서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그래서 내 그릇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많은 소녀님은 혹시 싱글이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했을 것 같으세요? 저 이제 맨날 돌싱글즈 보면서 네. 남편이랑 네. 이번에 4였거든요. 4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 6에 나올 건데 오빠 안 겹치게 7에 나와 막 이제 이런 이야기 막 농담으로 하면서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뭐 하트 시그널이나 그런 거 이미 이제 뭐 나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데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하트 시그널이나 돌싱글즈는 나갔을 것 같아요. 나를 좀 좋은 사람으로 비추려고 최대한 노력해주는 방송. 근데 이제 뭔가 나는 솔로는 약간 너무 야생인 거예요. 아유 너무 분량은 뽑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는- 만약에 저 나는 솔로 나갔으면 그 진짜 분량 한 개도 없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왔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악마의 편집을 해서 어떻게든 살렸을 수도 있어요. 막 이상한 표정만 모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예. 있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도 막 이렇게 다수가 있는 데서 튀려고 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네, 좀 약간 프로그램 봐서 좀 될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안 나갈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그 프로들을 제대로 정주행해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슈가 워낙 되니까 아까 짤로만 봐도 다 본다니까요. 네. 그게.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뭐가 그렇게 난리여서 이러는 거야 싶어서 이제 찾아봤는데 보통의 뭐 캐릭터들은 영식이랑 상철이랑 뭐 영철이랑 뭐 변혜진이랑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거. 죄송하지만 변혜진 씨 누군지 잘 네. 그 16기는 봤는데 안 봐서 잘 몰라가지고 왜 이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지 또 찾아보고 막. 맞아요. 그거 말고 그 전에 그게 돌싱글즈. 돌싱글즈도 그게 나는 이번에 솔로 돌싱. 그러니까 특집. 이거는 나는 솔로였고 돌싱글즈도 그 전에 그 제롬 네, 씨랑 뭐 맞아요. 있었잖아요. 돌싱글즈인데 다 아름다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거기 나온 분이 다 연예인이었는 줄 알았어요. 다 예쁘긴 하죠. 다 연예인인 줄 아니었어. 알았어. 아니, 그 제롬 씨만. 기사화가 너무 되니까 다 과거에 한 번씩 연예계 생활을 했던 분들이었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도 다 막 베니따 네, 막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 그럴 그분도 수 있겠다. 연예인인 줄 알았고. 워낙 예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이번 시리즈는 과거 연예인들을 모은 건가 이 생각도 잠깐 했고 이제 몇몇 분만 본 거였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나는 솔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언론이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래서 나 지금 알고리즘에 다 나는 솔로밖에 안 떠. 나도 한동안 그랬어요. 하도 보다 보니까. 저도 보다가 일하기 싫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도파민 쫙. 네,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연예부 기자가 하는 라방까지 보면서. 혹시 연애 뒤통령인가요? 맞아요. 다들 그거 보시는구나. 아유, 저 그럼 그 시청자가 몇만 명인데요. 저 예. 그분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예. 담백하고 과하지 않고 예. 어쨌든 소재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진행 자체가 너무 예. 깔끔해서 그분이 뭘 더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네. 예. 팩트에 입각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그럼 지민쌤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한 네. 6개월 남았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고민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고민되는 건 내가 걱정했었던 뭐 그런 갈등 이런 것들 있죠. 뭐 이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자주 생길까봐,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 될까봐, 뭐 이런 님만 것들. 잘하면. 맞아요. 아니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살면서 당연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좀 맞춰가는 과정. 그러니까 한 1년 뭐 이 정도는 좀 그런 과정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도 싸울 만한 일이 아닌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부딪힐 일이 아닌 것들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들은 생기니까 그냥 그런 게 잦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할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던 그런 경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가정,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예뻐 보이던가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휴면으로 돌렸어요. 진짜? 네. 어머.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한동안 그 명품 사고 명품 이런 거에 엄청 한 두어 달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꽂혀 있었는데 계속 남의 살만 보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둘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의 삶이나 이걸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거 보면서 비교하고 도파민. 진짜 왜 그러고 있는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자꾸 내 삶은 진짜 별것 아닌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제 명품 이런 걸 어쨌든 소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과소비를 한 거죠. 제가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 과소비를 좀 뭐 했어요. 샀는데 그래. 가방을 2개나 사고 목걸이도 사고 다 명품을 되게 사니까. 좋았겠는데. 근데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자꾸 들여다 보니까 사야 될 것 같아서 샀구나. 네, 그 뭐 쫓기는 사람처럼 샀어요. 되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소비를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원래 시작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걸 좀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닫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를 휘면하고 나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결혼 관련해서도 인스타에 정말 예쁜 것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인스타로 거의 네. 그거 많이 서치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결혼식장도 그래, 뭐 어떤 신혼 집이 뭐 어떻고 사실 안 보면 그냥 내가 지금 갖춘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면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거를 계속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불만족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앞으로 삶도 그러면 되겠다. 그 주변 안 보고 우리 거 보고 우리 두 사람 행복한지만 생각하고 우리 두 사람 즐겁게 사는지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크게 남들보다 막 이렇게 뭐 어쩐네 저쩐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남들보다 잘났네 못났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냥 오늘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됐고 우리들이 그냥 즐거웠으면 됐고 그냥 우리 둘의 삶을 뭐 우리 둘과 우리 가족들의 삶 그냥 우리의 삶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건강한 가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비교가 그 우울과 불안과 이제 불행의 시작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네. 인스타를 많이 보면 불행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NS는 이게 뭐 별로 타격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저도 그 네.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여태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나한테 불만족해 그럴 때 그게 노출이 되면 왜냐면 사실 인스타에는 내가 평생에 벌어도 흉내도 못 내볼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봐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진짜 전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미적인 취향, 보는 눈, 뭐 이런 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SNS, 인스타 이런 걸 그 평균 시간 보잖아요. 그럼 하루에 1~2시간씩을 꼬박꼬박 쓰는데 생산적인 콘텐츠는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네. 보고 뭐 기분이라도 안 나빠지면 다행이지. 그냥 보고 와 진짜 나는 별것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할 바에 그걸 왜 보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휴면을 했다가 굳이 살리지 말아야겠다. 이걸 안 하고 나니까 예쁜 걸 사거나 보여질 만한 걸 사야겠다는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졌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되게 뭘 선택해도 좀 편안해진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저한테 되게 주는 도움이 많았어요. 근데 뭐 말 많은 소녀님은 사실 업무와의 연결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닫아두거나 저처럼 하실 수는 좀 쉽지 않으실 텐데. 뭐 인스타는 닫아도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인스타 너무 습관적으로 하시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큰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즐거움이 아니신 분들은 계정을 앱을 지우는 건 안 돼. 앱을 지우면 PC로 본다? 또 그게 그렇게 네, 되는구나. 이게 아예 계정을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니까 이게 인스타 자체를 지금 저는 쓸 수가 없게 됐는데 당분간은 제가 계정을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저 이 상태 만족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주객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좀 또 다른 예인데 그러니까 아기 사진 안 올리기로 최근에 결심해가지고 네. 사진 다 내렸거든요. 얼굴 나온 거. 위험할까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론 아기 얼굴 다들 공개하잖아요. 저도 네. 여태까지 공개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아기 막 사진 찍는 게 되게 줄어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이거를 있죠. 사진 찍어준 거 예뻐서 찍은 게 아니고 어디다가 올리려고 내가 이렇게 찍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였어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게 내가 오늘 착장이 예쁘다 안 예쁘다 오늘 뭐 맛있는 걸 뭐 예쁘게 플레이팅 된 데를 갔다 안 갔다가 나한테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은 의식하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내가 결국 이거 찍어서 남기고 예쁜 셀카 찍어서 올리고 싶었으니까 자꾸 찍고 자꾸 남기고 예뻐지려고 하고 비싼 거 들고 싶어
싶어지고 전 제가 그런 과시욕이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결국에는 비싸고 예쁜 거 남들 다들 갖고 있는 거 같은 거 나도 갖고 싶었던 마음이 보여주고 싶었구나. 닫고 나니까 그게 자유로워져서 느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를. 그럼 결혼 생활 역시 비교하지 않고 네. 과시하는 거 없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을 느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풍족하게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둘한텐 부족하지 않은데 누군가한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교하면 부족한 게 되는 거고 비교 안 하면 부족한 게 아니라서 네. 그냥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게 제일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데? 알겠습니다. 계속 잘 이어가야죠. 이러다 은근슬쩍 살린다 다시 이제. 또 살리고 싶으면 살리면 되고 네. 사람이 어떻게 뱉은 말을 계속 죽을 때까지 지켜요. 말도 바꾸고 하는 거지.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안 살릴 생각입니다. 뭐 예고는 해야 되니까 네. 그 인스타 스토리로 예식장 같은 거 정보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센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서 그런지 조금 결혼 소식들이 뭐 한 5, 6년 안 들리다가 이제 막 또 들리고 맞아요. 있어요. 네. 당연히 가장 반가운 건 지민쌤의 결혼 소식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발작하지 말고 중간에 네, 발작하지 않고 예. 그 하지 막 으아 이런 거 하지 맞아요. 말고 간만에 정신 차렸으니까 네. 남편이랑 잘 더 사랑하면서 네, 결혼 이어가 잘 하도록 보겠습니다. 하세요. 제 결혼식 꼭 와주실 거죠? 회원님들 오셔도 되나요? 회원님들 저 죄송해요. 홀이 작아서. 저는 가겠습니다. 말 많은 소녀님은 꼭 오셔야죠. 네. 저는 가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로 많이 축하 남겨주세요. 네. 네, 자 언니는 내 편 오랜만에 이렇게 지민쌤 모셔서 아주 반갑고 행복한 이야기 네. 들어봤습니다. 종종 또 이렇게 스케줄 되시고 또 마음 헛헛하실 때 저 불러서 이렇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